여러분,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콘센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기를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반도체는 돈으로 사면 됩니다. 근데 전기는 당장 꽂을 곳 자체가 없어요. 심지어 미국 일부 지역은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주민 반발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직접 발전소 확보에 나선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거대한 전력난의 핵심 열쇠가 미국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남 창원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원자력 기업들이 설계도를 들고 한국 공장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 AI 패권 전쟁이 한국의 제조기술 앞에서 멈춰서게 된 걸까요? 오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AI 혁명의 진짜 병목, 전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보시죠. 버지니아주의 한 지역 전력 담당자가 주민 설명회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새로 들어서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여름 성수기 전력이 빠듯해질 수 있다고요. 곧바로 청중석이 들썩였습니다. 전기를 달라고 모인 자리가 전기를 빼앗긴다는 것엔 항의장이 돼버린 거예요. 같은 시간 실리콘밸리의 한 사무실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다음 세대의 AI 모델의 설계도를 한창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설계도를 쉼없이 돌리려면 막대한 전기가 필요했어요. 문제는 그 전기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사실 이 위기는 하루아침에 터진 사고가 아니거든요. 챗GPT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동시에 쏟아부었어요. 전력 수요 그래프가 수직으로 솟구쳐 오른 겁니다. 멤피스, 루이지애나, 텍사스, 미국 전역에서 빅테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멤피스에만 2기가와트, 루이지애나에 2기가와트, 텍사스에 1.2기가와트. 현지 언론이 집계한 이 세 곳의 계획 용량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 센터는 2024년 기준 1,100개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5년 만에 2배가 됐어요. 심지어 이 숫자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중이죠. 우리가 엔비디아 주가에 열광하던 동안 미국 빅테크의 진짜 고민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반도체를 돈으로 아무리 싹쓸이해도 당장 전기가 없으면 공장을 돌릴 수조차 없거든요. 왜 전기가 이렇게 모자란 걸까요?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려면 수천, 수만 개의 반도체 칩이 동시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 칩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이 약 700W예요. 도대체 이런 칩들이 얼마나 모여 있을까요? 한 데이터 센터에 수십만 개씩 탑처럼 쌓여 있습니다. 게다가 이 칩들이 내뿜는 열기를 식히기 위한 냉각 장치도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거든요. 연산에 쓰는 전력만큼 기계를 식히는데도 똑같이 전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미국의 한 전력 연구소가 다급하게 경고를 냈습니다.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지금의 2배 이상으로 폭증한다고요. 기존 전력망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발전소를 새로 짓는다 해도 허가에서 가동까지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문을 닫으려 했던 석탄 발전소를 다시 켰습니다. 전 세계에 탄소 감축을 선언했던 미국이 AI 때문에 석탄 발전소를 부활시키는 총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빅테크들은 결국 선언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쓸 전기,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가동을 멈췄던 원자력 발전소를 되살리는 계약을 맺었어요. 아마존과 구글도 자체 전력 확보를 위해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 많고 기술이 뛰어난 기업들이 자기 공장에 꽂을 콘센트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 황당한 처지가 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시죠? 놀랍게도 지금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전기를 가장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요? 가장 빠르게 대규모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답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가스터빈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 영업팀에 미국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터빈을 달라는 거였죠. 빠를수록 좋다고 매달렸어요. 납기를 앞당길 수만 있다면 웃돈까지 얹겠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당장 전기가 끊기면 서버가 멈추고 서버가 멈추면 수조 원이 걸린 AI 사업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니까요. 이 가스터빈이 뭐 대단한 최신 기술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수십 년 전부터 발전소에서 묵묵히 돌아가던 아주 익숙하고 입증된 장치예요. 천연가스를 태워서 나오는 고압의 기체가 터빈 날개를 돌리고 그 회전력으로 전기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빠르게 설치할 수 있고 출력 조절도 굉장히 쉬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첨단을 달린다는 AI 산업이 수십 년 묵은 발전 기술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는 기막힌 아이러니죠.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스 터빈만 단독으로 돌리면 연료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40%만 전기가 되거든요. 나머지 60%는 600도가 넘는 뜨거운 배기가스로 대기 중에 그냥 날아가 버려요. 이 비효율의 순간에 구원투수처럼 스팀 터빈이 판에 뛰어듭니다. 버려지는 그 뜨거운 배기가스를 알뜰하게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배기가스의 열기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두 번째 터빈을 힘차게 돌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합화력 발전이에요. 같은 발전소 안에서 가스 터빈이 한 번 전기를 뽑아내고 남아있는 10가지 끝까지 끌어서 또 한 번 전기를 만들어내는 구조거든요. 실제 숫자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가스 터빈 하나의 발전량이 380메가와트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 스팀 터빈을 딱 붙이는 순간 570메가와트로 출력이 뛰어오릅니다. 똑같은 연료를 태우고도 50% 가까이 더 많은 전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효율 자체가 40%에서 63% 이상으로 폭등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터빈을 동시에 설계하고 함께 납품하면서 통합 운영까지 통째로 책임지는 회사는 전 세계를 뒤져봐도 손에 꼽혀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몇 안 되는 귀한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미 국내의 발전소에 수백 기의 터빈을 납품해온 묵직한 경험이 있고 복합화력 발전소를 통째로 지어준 실적도 두둑하게 쌓여 있거든요. 두산은 2024년부터 2025년에 걸쳐 가스터빈과 스팀터빈 수주를 연달아 쓸어 담았습니다. 그야말로 무더기 계약이었어요. 납품 일정이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창원 공장의 정밀 가공 라인은 쉴 틈 없이 돌아갔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빅테크들에게 이건 그저 전기세 좀 아끼자는 가성비 타령이 아니에요. 버려지는 10가지 악착같이 쥐어짜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두산의 터빈은 AI 전쟁에서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는 생명 연장장치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치명적인 한계가 발목을 잡아요. 가스 터빈은 천연가스를 태워야 하거든요. 탄소를 펑펑 내뿜는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의 탄소 감축을 선언했던 콧대 높은 빅테크들이 과연 이걸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텍사스 오스틴 외곽의 한 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팀장이 모니터를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왼쪽엔 전력 공급 현황이, 오른쪽엔 서버 온도가 실시간으로 떠 있어요. 오후 4시 하늘이 흐려지면서 태양광 발전량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풍속마저 줄어들자 그는 즉시 백업 발전기를 켜는 명령을 내렸어요. 결국 탄소를 펑펑 내뿜는 디젤 발전기를 돌려버린 겁니다. 같은 시각 근처 광활한 태양광 단지에 깔린 수십만 개의 패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멈춰버렸어요. 구름이 끼면 발전량이 뚝 떨어지고 해가 지면 아예 제로가 되거든요. 하지만 데이터 센터는 그 순간에도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빅테크들은 이 문제를 이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태양광 단지와 풍력 단지를 직접 사들이거나 지어왔던 거예요.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기를 친환경 에너지로 싹 바꾸겠다는 공약, 바로 RE100 때문이죠. 더 무서운 건 태양광과 풍력은 구조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집어삼킬 듯한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구름이 끼는 날을 막을 수 없고 바람이 멎는 밤을 피할 도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단 1초도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건 어쩌다 터진 사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안고 있던 치명적인 모순이었던 거예요. 탄소를 뿜지 않으면서 날씨에 흔들리지도 않고 대규모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 인류에게 남은 선택지는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원자력이에요. 근데 기존에 짓던 대형 원전도 만만한 선택이 아닙니다. 일단 건설 기간만 최소 10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비용은 수십조 원 단위로 깨지고요. 무엇보다 냉각제가 빠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하면 노심이 녹아내리는 치명적인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인류는 이미 그 참혹한 결말을 2번이나 뼈저리게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게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 일단 크기부터 확 다릅니다. 기존 대형 원전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덩치가 작고 대형 배관 자체가 없으니까 냉각제가 빠져나가는 사고가 구조적으로 아예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원이 완전히 끊어져도 자연적인 대류와 중력만으로 스스로 차갑게 식어버려요. 중대 사고가 터질 확률이 기존 원전의 100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공장에서 규격대로 부품을 만들어서 현장에선 그냥 척척 조립만 하면 끝납니다. 수십 년씩 땅 파고 콘크리트 붓던 원전을 이제는 공장 라인에서 완성품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당연히 속도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70여 종의 SMR 기술이 피 튀기는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미국, 영국, 캐나다, 그리고 한국까지 모두 설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쏟아붓고 빅테크들의 뭉칫돈이 미친 듯이 몰려들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냉정한 현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칠판에 그린 설계도가 아무리 기가 막혀도 이걸 실제로 쇠를 깎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어야 하거든요. 수십 년 넘게 방사선 환경을 버티는 원자로를 실제로 뚝딱뚝딱 만들어 본 경험, 그리고 그 콧대 높은 미국 천재들이 설계도를 들고 먼저 찾아갈 만한 압도적인 기술 수준. 도대체 그런 곳이 전 세계 어디에 있을까요? 2025년 12월 11일, 워싱턴 DC.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의 관계자들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취재진이 앞다퉈 카메라를 들었고 양측이 조용히 서류에 서명했어요. 바로 SMR 제작을 예약하는 묵직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계약에서 먼저 제안을 들고 찾아온 쪽은 다름 아닌 엑스에너지였어요. 세계 최첨단 소형 원자로를 설계했다는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제발 제작 좀 해달라며 직접 부탁하러 온 겁니다. 엑스에너지의 소형 원자로는 애초에 기존 원전과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냉각제로 물 대신 헬륨가스를 쓰고 연료는 공 모양의 특수 세라믹 구슬을 꽉꽉 채워 넣습니다. 이 구슬 안에 핵연료가 완벽하게 밀봉돼 있어서 최악의 사고가 터져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새어나가기 어렵도록 설계된 구조예요. 4세대 원자로 중에서도 안전성이 단연 최고라고 평가받는 꿈의 설계죠. 근데 칠판 위에 이런 완벽한 설계를 실제 원자로 부품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무려 40여 년 동안이나 원자로 핵심 기기를 묵묵히 제작해온 회사입니다. 원자로 34기, 대형 증기발생기 124기를 실제로 만들어 납품한 묵직한 실적이 있어요. 단순히 책상머리에서 쌓은 설계 경험 따위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가공하고 용접하며 깐깐한 검수까지 뚫어낸 피땀 어린 진짜 기록인 겁니다. SMR 핵심 부품은 우리가 아는 일반 제조업과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수백 밀리미터 두께의 두꺼운 특수합금 강판을 치명적인 방사선 환경에서 수십 년간 거뜬히 버틸 수 있게 가공해내야 하거든요. 고압과 고온이 몰아치는 속에서 단 한 치의 미세한 균열조차 허용되지 않아요. 아무리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기계를 사들인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이런 능력을 뚝딱 베껴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손발을 맞춘 숙련 기술자와 수도 없이 검증된 공정이 겹겹이 쌓여야만 비로소 가능한 예술의 영역이니까요. 엑스에너지만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두산은 이미 미국의 주요 SMR 기업 3곳과 제작 협력 계약을 꽉 맺어뒀어요. 뉴스케일 파워를 포함해 이름만 대면 아는 미국의 선두 기업들이 알아서 창원 공장으로 설계도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 독보적인 기술과 설비와 경험을 한 번에 다 갖춘 곳이 전 세계를 털어봐도 정말 손에 꼽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미국 정부가 SMR 초도호기 건설 허가를 승인할 것으로 굳게 예상됩니다. 개념 속에 둥둥 떠있던 거대한 시장이 드디어 현실 땅에 발을 딛는 원년이에요. 이 벅찬 출발선을 코앞에 두고 미국의 천재 기업들이 지금도 경남 창원 공장의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창원 공장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술이 숨어 있길래 설계도를 들고 찾아와 고개를 푹 숙이는 걸까요? 창원 공장에서 한숙련 기술자가 전자빔 용접 장비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 앞에 놓인 건 두께 200mm의 특수합금 강판이에요. 건장한 성인 남성의 팔뚝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두께거든요. 기존 방식으로는 이 두꺼운 강판을 여러 번에 걸쳐 덧대어 용접해야만 했어요. 그러면 용접 부위마다 미세한 경계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틈새가 원자로 내부의 고압 환경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돼버립니다. 폭발적인 압력을 견뎌야 하는 원자로 용기 안에서 그런 약점은 절대 용납될 수 없잖아요. 드디어 기계가 움직이며 전자빔이 발사됩니다. 전자가 빛의 속도 절반에 가까운 맹렬한 속도로 날아가 금속을 집중적으로 가열하기 시작해요. 열이 꽂히는 범위가 고작 머리카락 한 올 굵기 수준입니다. 놀랍게도 이 정밀한 기술이 판을 바꿨어요. 200mm 두께 강판을 단 한 번의 용접으로 완전히 붙여내는데 성공한 겁니다. 이음매라는 것 자체가 없이 하나의 구조물이 완성되는 거예요. 애초에 균열이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애버린 거죠. 기존 방식으로 원자로 주요 부품을 단조하고 가공하면 무려 17달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두산은 이 지루한 공정을 고작 석 달 수준으로 확 줄여버렸어요. 전체 생산 기간의 80%를 날려버린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똑같은 부품을 똑같은 품질로 뽑아내면서도 속도를 무려 5배 이상 끌어올렸거든요. 압도적인 공정 혁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기에 금속 분말 성형 기술까지 든든하게 등판합니다. 기존에는 여러 부품을 일일이 용접해서 이어 붙였거든요. 당연히 용접 부위가 많아질수록 약점도 덩달아 늘어납니다. 하지만 아예 쇳가루 분말을 틀에 붓고 고온과 고압으로 콱 찍어내버려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음매 없는 튼튼한 덩어리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약점이 생길 자리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린 거예요. 원자로 압력 용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들이 바로 이 방식으로 척척 찍혀 나오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45mm 초광폭 레이저 클래딩 기법까지 찰떡같이 달라붙어요. 원자로 내부에 방사선과 부식을 악착같이 견디는 특수 코팅을 쫙 입히는 기술이거든요. 기존 방식보다 훨씬 넓은 폭으로 훨씬 더 빠르고 균일하게 코팅을 완성해내는 겁니다. 이 강력한 세지 기술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공정 혁신으로 묶입니다. 두산은 지금 창원 공장 안에 세계 최초로 SMR 전용 공장을 짓고 있어요. 다가오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연간 20기를 생산해내겠다는 야심찬 규모거든요. 이건 SMR을 땅을 파는 건설의 영역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공장 제조의 영역으로 완전히 끌고 온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시멘트를 들이붓고 건물을 올리던 원전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는 공장 라인에서 완성품으로 척척 찍혀 나오는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린 거니까요. 두산이 그 원전 산업의 방식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제조 기술력으로 세계의 판을 맹렬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뼈아픈 진실이 하나 남아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있었어요. 그는 십수년을 소형 원자로 개발에 묵묵히 바쳤습니다. 스마트라는 이름의 원자로였죠. 2012년 이 원자로가 마침내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인가를 딱 받아냅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형 원자로를 공식 인가받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뒤로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원자로는 단 한 기도 해외로 수출되지 못했어요. 도면 위에서 인가를 받았다는 것과 실제로 초대형 원전 설비를 실제로 제작해 수출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발주처를 직접 찾아야 하고 거대한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깐깐한 나라별 규제 인허가를 일일이 통과해야 합니다. 한때 사우디아라비아가 관심을 보이며 긍정적인 협상이 이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최종 계약은 허무하게 엎어지고 맙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기술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었거든요. 상용화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생태계 자체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국제안전심사를 위한 공조, 실제 건설을 뚝심 있게 감당할 공급망, 정부의 일관된 지원, 이 핵심적인 세 가지 톱니바퀴가 엇박자를 내버린 거죠. 지금 한국이 야심차게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는 다가오는 2028년 표준 설계인가를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선두 SMR 기업들은 이미 정부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어요. 냉정하게 속도 면에서 우리가 한참 뒤처져 있는 게 뼈아픈 현실입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자국 SMR 기업들에게 아예 국립연구소 인프라를 활짝 개방하고 널찍한 부지까지 턱턱 내주고 있습니다. 지루한 인허가 절차를 확 앞당겨주는 건 물론이고 막대한 연구개발 자금을 융단폭격하듯 쏟아붓고 있거든요. 이 거대한 판에서 미국 기업들은 그야말로 편안하게 홈그라운드 경기를 뛰며 엄청난 이점을 누리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보면 구조가 더 명확해집니다. 빅테크들이 SMR에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투자금은 무거운 쇳덩어리를 깎는 제조 공장이 아니라 설계 지식재산권을 꽉 쥐고 있는 미국 벤처 기업들의 주머니로 곧장 빨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은 TSMC가 꽉 쥐고 흔들고 있죠. 하지만 그 칩의 핵심 설계도는 엔비디아, 애플, 퀄컴이 쥐고 있습니다. 진짜 알짜배기 마진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보면 결국 설계 지식재산권을 가진 쪽이 룰을 세우고 막대한 이익을 쓸어담는 구조거든요. 불길하게도 지금 SMR 시장마저 정확히 똑같은 궤도를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화려한 수주 성적표를 아주 차갑게 뒤집어 볼까요? 결국 미국 기업이 넘겨준 설계도에 따라 정밀하게 부품을 찍어내는 위탁 생산 구조입니다. 물론 제조 기술력은 세계가 경악할 만큼 압도적이에요. 하지만 이 거대한 게임의 룰과 진짜 마진은 지식재산권을 챙긴 미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칫하면 창원 공장에서 아무리 밤낮 없이 초정밀 부품을 찍어내도 진짜 달콤한 과실은 미국이 쏙 빼가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솜씨 좋은 최고급 하청업체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스마트 원자로를 세계 최초로 인가받고도
10년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을 허송세월한 뼈아픈 전례가 있거든요. 이 서늘한 역사를 잊고 눈앞의 수주에만 취해 있으면 낙관 속에서 똑같은 실수를 꼼짝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원자력 제조업의 운명은 하청업체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직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반전의 카드가 한 장 남아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팀에 다급한 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터빈 납품 일정을 어떻게든 조율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담당자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2029년 물량은 이미 빈틈없이 꽉 찼으니 2030년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겠냐는 거였죠. 가스터빈과 스팀터빈 납품 일정이 2029년까지 완전히 풀부킹 돼버린 겁니다. TSMC가 반도체 업계의 판도를 뒤집은 건 더 좋은 설계를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하나뿐인 독보적인 공장이 되는 순간 영원한 을이 갑의 멱살을 제대로 거머쥐는 무서운 역전 구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대한 원전 시장도 지금 정확히 그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어요. 엑스에너지의 복잡한 설계도를 한치의 오차 없이 실제 원전 기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전 세계에 과연 몇 곳이나 될까요? 두산이 SMR 전용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그 희귀한 숫자는 더욱 쪼그라듭니다. 설계 지식재산권은 분명 미국이 쥐고 있죠. 하지만 그 설계를 진짜 현실로 만들어줄 공장이 단 하나뿐이라면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는 구조가 만들어질까요? 정부가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추진을 공식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두산이라는 회사 하나만의 축제가 아니거든요. 특수 소재를 납품하는 곳, 정밀 가공을 담당하는 곳, 용접을 하는 곳, 이 공급망 안에만 무려 324개의 협력사가 단단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회사들이 넉넉하게 10년치 일감을 한꺼번에 거머쥐게 됐어요. 한때 뼈아픈 탈원전 정책으로 뿌리째 흔들렸던 한국의 원전 생태계가 다시 뜨거운 숨을 들이켜며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아주 묵직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설비가 지금보다 무려 2.6배나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맹렬하게 가동 중인 원자로가 약 400기라면 2050년엔 자그마치 1000기가 넘는 원자로가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한다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원자로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손에 꼽히는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이 거대한 돈의 파도가 덮쳐오는 길목 한가운데 두산이 가장 먼저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콧대 높은 미국의 천재들이 그린 설계도가 경남 창원의 생산 라인을 거쳐야만 비로소 현실의 기계로 태어나는 구조. 이게 바로 대체 불가능한 파운드리가 가진 진짜 권력이자 힘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국 제조업이 그 치열한 판 안에서 과연 어떤 대체 불가능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그 역전의 초입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미국 빅테크의 SMR 혁명이 멈추지 않으려면 경남 창원의 제조 역량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원전 생태계는 한때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탈원전 정책이 선언되자 협력사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고 숙련된 기술자들이 갈 곳을 잃고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진 시간을 악착같이 버텨낸 창원 공장이 지금은 미국 AI 혁명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있어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원자로 부품을 만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설계도를 가진 쪽이 규칙을 쓴다는 말,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설계도라도 현실로 만들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제조 기술이 결국 시장을 통제하는 진짜 권력이 된다는 것. 두산이 지금 그 사실을 전 세계 앞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은 결코 낡지 않았습니다. 낡기는커녕 가장 첨단을 달린다는 미국 기업들이 설계도를 들고 찾아와 줄을 서는 곳이 됐으니까요. 앞서 스쳐 지나가듯 언급했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가 표준 설계인가를 목표로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속도는 미국보다 조금 뒤처졌지만 아직 판이 결정된 건 아니에요. 이 원자로가 인가를 받는 순간 두산의 날카로운 제조력과 한국의 탄탄한 설계, 지식재산권이 처음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하청업체의 꼬리표를 떼고 원청업체로 화려하게 판을 뒤집는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죠.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무엇이 먼저 갖춰져야 하는지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SMR 공급망이 본격적으로 열릴 때 두산처럼 대체 불가능한 자리를 미리 꿰찬 한국 기업이 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 공급망 지도를 지금 함께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신호는 항상 뉴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신호를 남들보다 먼저 읽는 사람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구독과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 신호가 터질 때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